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방산 섹터에서 돈 되는 정보와 돈 되지 않는 정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방산 섹터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돈 되는 정보를 주고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의 방산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봉진입니다. 바로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방산 섹터 커버리지 중에서 최선호주 이 선호기업 순서가 어떻게 되시죠? 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요. 차선호주로 이제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화시스템, 넥스원 카이 이렇게 그런 순서시군요.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봉진 그 팀장님 모시고 네. 좀 영상을 몇 번 찍었었는데 그리고 하나 에어로 분도 모셔서 찍었던 게 1년 전인데 그렇죠. 그때 5만 원이었는데 맞아요. 제가 주가 차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좀 10만 원 됐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나란 놈 반성을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안 사셨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아예 이제 진행을 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네. 근데 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이라고 하셔가지고 탑픽이죠. 예.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를 짚어가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투자 포인트인지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폴란드 작년에 수주했던 프로젝트들인 것 같아요. 네. 그 K9 자주포 그다음에 이제 주하나 방산도 4월 1일자로 합병을 하게 됐으니까 그 주하나 방산이 수주한 천무 두 가지 프로젝트가 총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 4분기에 이게 이제 일부 물량이 일단 자주포가 나갔거든요. 자주포가 나갔는데 4분기 방산 쪽 영업이익률이 16%나 나왔어요. 네. 그 얘기는 뭐 일부 좀 정산이 돼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한 부분도 좀 있지만 폴란드 쪽으로 가는 것들이 좀 굉장히 고마진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8조 원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게 내년 내후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일부 물량이 지난 4분기만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도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좀 서프한 그런 실적일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 하나 방산 부분을 인수했는데 거기에 있는 천무 부분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천무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수익률은 천무가 아니라 K9 자주포였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천무까지도 들어오게 되니까 천무는 이제 올해 일부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의 뭐 지금 방송 접고 이제 결혼다 말씀하셨으니까 최단 시간으로 뭐 끝내야지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일단 이익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8조 원, 두에서 합쳐서 8조입니다. 네. 이제 K9이 3조, 그 천무가 5조. 그래서 와. 이제 8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물량들이 거의 2025년까지 다 나가야 돼요. 네네. 예,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대략 뭐 내년에 적게 매출이 돼도 한 3조 원 정도는 매출이 되지 않을까요? 요게 관련해서만. 그럼 3조 원인데 지난 4분기 영업이익률 16%. 네. 이게 이제 방산 전체니까 예를 들어 폴란드가 대략 20% 정도 영업이익률 나온다. 계산해 보시면 내년도에 폴란드 프로젝트로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것들이 네.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만큼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반 뭐 수출 비용이라는 게 또 더 부과되니까. 네네. 근데 올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5천억 정도 규모거든요. 5천억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어쨌든 내년도 폴란드에서 나올 영업이익이 상당하다. 네, 그래서 내년도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인데 현대로템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방산 쪽, 디펜스 솔루션 쪽에서만 영업이익률이 또 15%가 넘었어요.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24년, 25년에 K2전차 폴란드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선 정도가 다른 방산업체들, 지난해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이 굉장히 퍼포먼스 좋았어요. 이 회사들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익 증가폭이 다른 방산업체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가 제가 볼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이다라는 거죠. 네네. 예. 지금 두 개 기업이 올해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주 한화 방산 부분 인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도 여러 인수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뭔가 그 타노스가 막 인피니티 스톤 모아가는 그런 예, 느낌을 예. 제가 조금 봤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긴 시계열에서 그러니까 올해 이익도 좋은데 작년이랑 비교하면 벌써 주가도 2배 올랐고 예. 좀 더 장기적으로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뭐 그런 중장기적 투자 포인트는 뭔지. 근데 그거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올해 이익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익 개선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1분기하고 2분기에는 이제 그 폴란드로 가는 물량들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네. 실적 굉장히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괜찮을 겁니다. 1분기는 한화에어로가 좋을 거고 2분기는 현대로템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는 사실은 이제 폴란드 나가는 물량이 없으면 네. 약간 이익이 상반기만큼은 안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가 돼도 내년도 이익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네네. 기대감으로 주가는 충분히 유지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예. 22년에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 후반, 3,800억 정도. 맞아요. 예. 근데 올해는 뭐 연간으로 애널리스트들이 5천억 정도 보는 것 같고, 네. 근데 내년은 본격적으로 붙으면은 그렇죠. 숫자가 훨씬 크니까 훨씬 장기적으로 더. 보면 이익 맞습니다. 모멘텀이 23년 예. 좀 더 크고, 그럼 좀 사업적으로 어떤 그리는 그림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그렇죠. 여쭤보면서 예. 이렇게 질문 이제 드렸었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붙을 수가 있는 게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5월 중에는 이제 인수가 최종적으로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월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시겠지만 조선업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난 2021년부터 선가가 많이 올라갔고 이 네. 올라간 선가로 이제 매출이 인식되는데 보통 한 1년 이상 걸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선업종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올해 이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 정도에는 아마 조선사들이 다 흑자 전환 들어가게 될 거라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우려했던 게 이 적자 나는 기업이 와서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네.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 내년도부터 선가나 뭐 이익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보면 대우조선해양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는 굉장히 ROE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하는 타이밍이 좋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해 이제 대규모 적자를 또 반영했기 때문에 네네. 또 뭐 올해 여러 가지 뭐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후판 가격 인상 같은 요인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완충해낼 수 있는 여력을 지금 대우조선해양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어쨌든 에어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한화솔루션에서 뭐 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투자들을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옴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이 또 이제 앞으로 미래 비전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해상풍력 설치선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아, 대조양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린 에너지 쪽에 대한 기여를 대우조선해양을 활용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긴 그림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우주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예. 그 우주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달에 5월 네. 달에 또 3차 발사가 그렇죠. 있잖아요. 누리호 관련해서 3차 누리호 3차 발사 관련해서 또 뭐 물론 얼마 전에 또 스페이스X가 발사한 셔틀 네. 3호기가 하늘에서 범 좀 아쉬운 예, 됐는데 일이 있었죠. 우주 관련해서도 그 말씀하신 김에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누리호 3차 발사는 일단 2차까지는 이게 항우연이 다 주관해서 발사를 했던 건데요. 네. 3차부터는 이제 항우연이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어쨌든 누리호 사업자 그 고도화 사업자 누리호 발사체 고도화 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하는 첫 번째 발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우연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술과 노하우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전수해주고 네. 그 이제 받아오는 과정에서 발사하는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발사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민간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하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뭐 누리호 발사체는 6차까지 계속 실험을 하겠지만 네. 그 누리호라고 하는 게 싣고 갈 수 있는 중량이 한 3톤밖에 안 되는 중형 발사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한 10톤 정도의 중량을 실을 수 있는 네. 그런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타쉽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스타쉽 같은 경우가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되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발사를 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회사에는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누적이 될 텐데, 네. 그렇게 축적된 기술이 그 다음 뭐 계속 발전해 가면서 결국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은 그 회사만 독점적으로 갖게 되는 거고요. 네. 다른 회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제대로 성공을 한 기업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네.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우주에 대한 경쟁들이 그렇게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커버하고 있는 산업도 많고 분야도 네. 많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 말 정도 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뭔가 방산 산업에는 좀 센티멘탈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봤던 시각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성과가 1년간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센티먼트와 무관하게 사실은 실적 베이스로 방산주를 바라보는 것이 뭐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다시 또 이런 방산 관련한 이런 센티먼트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이 도날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그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많이 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된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올라갔고 정부의 지원도 활발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로 개발하고 생산했던 무기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는 틈새 시장을 갖게 된 거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잘 무기를 그동안 이제 수출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기를 안 살까요? 네. 오히려 이게 소강 상태에 들어갈수록 더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네. 예, 뭔가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시 무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글로벌 정세가 미국과 유럽, 뭐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이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라도 무기를 더 사려 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폴란드도 지금 2차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네. 뭐 루마니아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도 지금 새롭게 네. 예,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이나 영국, 뭐 호주 같은 나라들도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오래된 무기들은 교체를 해야만 하는 수요들이 나올 거라서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게 실적의 베이스인데 사실 저는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 제가 방산업종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방산이 작년에는 좋다. 네. 올해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올해 만약에 지수가 시장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IT 섹터라든가 뭐 얼마 전에 급등했던 2차 네. 전지처럼 예. 그런 것들이 좋으면 당연히 많이 올랐던 방산 팔고 그쪽 섹터로 가시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방산이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매크로 상황을 보면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경기 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기 어려워요. 네. 근데 잘 나오기 어려운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방산 sek터는 어쨌든 장기간의 무기 구매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선해서 국방비를 지금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방산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들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연초부터 흐름을 보면 방산 섹터를 팔아서 다른 섹터를 샀다가 네. 다른 섹터의 전망이 별로 좋지 않으면 다시 방산 섹터로 와요. 아, 네. 그러면서 사실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 전망을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제 다른 섹터 자동차라든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예, 어쨌든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방산 섹터라는 점에서 네. 예, 올해 방산 섹터는 또 계속 핫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하는 그런 방산 제품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의 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제조 선진국 제품보다는 조금 싸고 그리고 제조 후진국 제품보다는 당연히 소위 가성비가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그런 네. 제품군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런 제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최근 되게 좋아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서도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 레이저 시술할 때 저도 슈링크를 좀 맞는데 그 슈링크 쏘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의료기기 장비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선진국 제품들이 있지만 그거보단 싸면서 성능은 좀 괜찮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성비 제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저희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류의 기업들이 진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각광받는 게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최초에 도대체 K9이 왜 잘 팔리냐 막 이렇게 그렇죠.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막 독일보다는 뭐 약간 싼데 성능은 매우 유사하게 나오고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맞춰주고 막 이런 제조 경쟁력 네. 부분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싸진 않고요. 네. 아, 많이 싸요? 예, 한 반값 정도 됩니다. 아, 그럼 뭐 어마어마하네요. 독일 네. 거보다는 한 반값 정도 네. 하는데 그 독일 거보다 약간 성능이 처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발사 속도가 조금 느리다. 아, 이게 연속 발사를 연속 해야 발사. 되는데 네. 그 간격이 조금 독일 거보다는 조금 길다는데 그게 그냥 몇 초입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조금 진동이 좀 떨림이 독일 거보다 좀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그게 가격 차이 반 정도 날 만큼은 아니니까 아, 분명히 네. 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들 중에 가장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무기는 네. K9 자주포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방산에서 천무도 막 네. 5조 단위로 팔릴 거면 천무 역시 유사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천무도 그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이 쓰였던 게 미국의 하이마스라고 네. 하는 그 제품인데 그 제품보다 사거리가 더 길어요. 아. 네. 역시 그러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건 이유가 있다고 저는 거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우리나라가 좀 제조 강국인데 그 제조 강국으로서의 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시장에서 그걸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냥 뭔가 아까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의 섹터 로테이션이라기보다는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죠. 시장 주가로 많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1년 전에 5만 원이었던 기업을 사지 못했던 제 손과 제 뇌를 탓하면서 오늘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수고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기업분석 팀장님이시고 방산조선 섹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돈이 되는 말씀 또 돈이 되지 않는 말씀 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